전설의 고향, 말목자른 김유신 이야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국 통일에 큰 역할을 한 신라 사람 김유신입니다. 하나, 유신이 어렸을 적 유신의 어머니는 그를 매우 엄하게 가르쳤어요. 특히 사람을 가리어 만나라고 강조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유신이 기생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유신을 보고 말하였죠. 유신아, 엄마는 이 나이 먹도록 늘 네가 잘 자라고 성공해서 나라와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만을 밤낮으로 바랬어. 근데 지금 너는 망나니 같은 애들이랑 어울리며 기생집에서 술자리를 즐기고 있구나. 이 말을 꺼낸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신은 즉시 어머니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집 문 앞조차도 절대 지나지 않겠습니다. 둘. 그 후 어느 날 술에 취한 유신이 말을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말의 발걸음이 옛길을 따라가더니 기생집 앞에서 멈추었어요. 기생은 기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 복잡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유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신은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놓은 사이 말이 기생집 앞으로 왔다는 것을 깨닫고는 말의 목을 베어버리고 안장도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에 기생은 원망하는 노래를 하나 지어 전하였습니다. 셋. 경주에 청관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야기 속 기생이 살던 곳이에요. 이공승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경주에서 일할 때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절 이름을 청관이라 함은 옛사연이 있어서인데 문득 그 유래를 들으니 마음이 잠시 처연하네. 다정한 공자님은 꽃 아래 논 잃었고 원망 품은 미인은 말 앞에서 울었지. 붉은 말은 정이 많아 아는 길로 왔던 건데 그게 어찌 죄가 되어 채찍을 맞았는가. 남아있는 노래 한 곡, 그 가사 오묘하니 달과 함께 잠든단 말 망고에 전하네. 청관이란 바로 이야기 속 기생의 이름입니다. 이야기 더 들여다보기. 이 이야기는 경주를 배경으로 한 신라 때의 이야기예요. 고려 때 쓰인 파한집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의 가사인 말목자른 김유신으로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장면에서 유신은 기생집에 다녀온 것을 어머니에게 들킨 후 다시는 가지 않겠다 맹세해요. 모자 간의 깊은 대화를 나눈 곳은 유신과 어머니가 함께 살았던 집의 어느 방 안이었을 텐데요. 김유신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오늘날 경주에 남아 있습니다. 사적 경주 제매정과 그 인근이죠. 제매정은 우물의 이름이며 제매정 우물이 있는 집이기에 제매정댁이라 불리었어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제매정댁은 김유신 가문의 종갓집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다음 이야기의 배경도 제매정댁일 것으로 추정돼요. 김유신이 장군이 되어 한창 바쁘던 시절 왕에게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던 중 백제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막 경주로 돌아와서 아직 집에도 들르지 못했는데 유신은 다시 전장으로 향해야 했죠. 전쟁터로 떠나는 길에 자신의 집 가까이를 지나가게 된 유신은 사람을 시켜 집에서 물을 가져오라 해 시원하게 마십니다. 우리 집 물은 옛맛 그대로구나. 그러고는 쿨하게 떠나버렸죠. 이를 보며 함께하는 군사들도
집에 들르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내고 씩씩하게 전선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 원문을 보면 집에서 가져온 물을 장수라고도 표현하고 물이라고도 표현해서 물은 물이지만 마냥 일반적인 물은 아닌 듯한데요. 무엇이 되었든 이 제매정에서 기른 물을 가공한 마실거리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에서는 말에 올라탄 김유신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은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이 조각상은 김유신이 살던 시기보다 한 세기 정도 이른 5에서 6세기경의 유물로 추정되기에 어느 정도 닮은 구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에 걸터 앉은 김유신은 술에 아주 취한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자 어머니와 한 약속은 곧 사람을 가리어 사귀는 것이지 술을 절제하는 생활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당시 신라 사회는 술에 대해 꽤 관대했던 모양입니다. 유신은 술에 아주 깊게 취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은 자율주행 모드로 움직여 기생집 앞에 도착해요. 청관은 기쁘면서도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유신을 맞이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유신과 청관의 관계가 아주 깊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말이 자연스레 이곳에 왔다는 것은 유신이 청관을 보러 반복적으로 드나들어 오가는 길이 아주 익숙했기 때문일 테고, 청관이 유신을 맞이하며 그저 반기기만 하는 것이 아닌 기쁘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이전에 깊은 감정 교류가 있었던 것일 테니까요. 그런데 유신은 자신이 기생집 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입니다. 자신을 태워온 말의 목을 베어버리고 안장을 버려둔 채로 집에 돌아간 것인데요. 김유신이 맹세를 지키고자 강하게 노력하는 약속을 중요시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김유신의 여러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같이 다닌 길을 익숙해 할 정도로 오랜 기간 함께해왔을 말을 자신의 맹세가 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죽여버리고요. 오랜만에 만나 감정이 벅차오른 옛 인연 앞에서 말의 생명을 앗아가는 잔혹한 모습을 보이며 다시금 관계를 단절합니다. 이 뒤에 청관이 원망하는 노래를 지었다는 것을 보면 술에서 온전히 깬 후에도 별다른 연락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유신은 말을 벤 후 안장조차 내버려둔 채 그냥 떠나버리는 무책임함을 보이죠. 일은 자신이 벌려놓고는 치우기는 기생집에서 알아서 치우라는 것일까요? 본인은 더 이상 이런 것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겠으나 그 과정에서 함께 살아온 동물에 대한, 인연 맺었던 사람에 대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다른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은 확연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실리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에서는 경주에 있는 청관사가 앞서 살펴본 이야기가 일어났던 장소임을 언급한 후 시를 통해 김유신과 기생의 사연을 계기로 청관사가 지어졌음을 암시하고 기생의 이름이 청관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현재 경주에는 청관사가 있던 터가 남아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사적, 경주 청관사지입니다. 넓다란 공간에 복원한 탑이 하나 서 있고 건물이 자리하였던 곳과 우물이 있던 곳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청관사지로부터 제매정까지는 직선거리로 600m도 한데요. 둘 사이에 경주 남천이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걸어서 이동하여도 15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죠. 억울하게 죽은 불쌍한 말이 이곳을 거닐었을 거라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합니다. 한 가지 더. 앞서 이야기를 나누며 청관을 기생으로 서술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파한집 원문을 보면 김유신이 어느 날 열애가에서 묵은 후 어머니께 혼났고 말이 옛길을 따라가다 창가에 잘못 도착하였기 때문입니다. 리에는 종예자니 열애가란 천한 여성의 집을 의미하고 창은 광대 창자로 기생이라는 의미도 지녔기에 창가를 기생집으로 본 것이죠. 다만 청관을 기생이 아닌 사제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청관이라는 이름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천문을 담당하는 사람의 명칭으로도 쓰일 법하고요. 파한집이 쓰인 고려시대는 불교가 발달한 시기이기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토속신앙의 여성 사제를 천한 여성이자 광대 정도로 낮추어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설이죠. 청관사지의 위치가 신라의 궁궐인 월성,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는 나정, 신라 초기 왕들이 묻힌 오릉 등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는 점도 과연 이러한 위치에 기생집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더합니다. 어쩌면 두 가능성을 합하여 사제 출신으로 기생이 되어 청관이라는 예명을 지니게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목자른 김유신과 청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경주에 놀러가면 제매정과 청관사제를 거닐며 김유신과 청관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그 이야기의 배경도 되짚어보는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